10만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아주 빈틈없이 모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와, 10만 명이면 정말 엄청난 규모죠? 네, 그렇죠. 보통 이럴 땐 막 귀가 찢어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와야 자연스럽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일반적인 대규모 콘서트장의 풍경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대한 공간에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완벽한 정적이 흐릅니다. 아, 정말요? 네, 오직 무대 위에서 들려오는 단 1초의 아주 미세한 숨소리만이 그 커다란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죠. 이 엄청난 흡인력의 비밀, 약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경이로운 음향학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형 콘서트라고 하면 막 폭발적인 성량이나 압도적인 데시벨을 떠올리게 마련인데 말이죠. 네네, 맞아요. 그런데 이 무대에서는 오히려 완벽하게 계산된 그 찰나의 정적, 그리고 숨소리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웅스쿨의 특별한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로 넘어서 어떻게 이 작은 숨소리 하나가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생태계와 또 공연 문화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혁명이 되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의 진짜 보컬 테크닉,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철학을 오늘 하나하나 해체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음악을 듣는 여러분의 귀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줄 겁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그 1초의 숨소리가 왜 그토록 경이로운 무기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현재 우리 음악계가 수년 동안 앓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점부터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아, 고질적인 문제점이라면 혹시 음악방송이나 오디션 프로그램 볼 때마다 종종 느끼게 되는 그 묘한 피로감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정확히 어떤 피로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은 그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막 차력쇼나 묘기를 보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아,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업계에서는 흔히 그걸 고음병 혹은 기교병이라고 부르죠. 아, 기교병이요? 맞아요. 막 핏대 세우면서 부르는 거. 네, 어느 순간부터 가창력의 기준이 약간 누가 더 높은 음을 내는가 혹은 누가 더 화려하고 복잡한 기교를 부리는가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맞아요. 듣다 보면 좀 지치더라고요. 마치 올림픽 신기록을 경신하려는 것처럼 목에 핏대를 세우고 한계치까지 막 소리를 밀어붙이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정작 그 노래가 가진 감정의 본질이나 가사의 의미는 완전히 휘발되어 버리는데도 말입니다. 네, 진짜 공감해요. 감정을 전달받고 위로를 얻고 싶어서 음악을 튼 건데 가수가 너무 무리해서 기교를 부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가 빨린다고 해야 하나?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게다가 예전에는 평론가들이나 학계에서 트로트라는 장르를 대하는 시선도 꽤 편향되어 있었거든요. 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은밀한 편견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특유의 막 꺾기 같은 창법만 부각하면서 정교하고 세련된 보컬 테크닉은 대형 기획사의 팝이나 R&B 가수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참 안타까운 편견이네요. 트로트 출신이라고 하면 디테일한 발성학적 접근이 부족할 것이라는 아주 섣부른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등장하면서 그 견고했던 업계의 편견을 완전히 다 부숴버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음을 막 억지로 내지르지 않고도 대중을 압도하는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실용음악과 교수들이나 전문 보컬 트레이너들이 그의 소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나서 충격을 받은 지점이 바로 거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걸까요? 그는 결코 억지로 소리를 쥐어짜거나 불필요한 고음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일상에서 대화하듯이 내 옆에서 나직하게 이야기하듯 툭툭 내뱉죠. 아, 진짜 말하듯이 부르는 그 느낌. 네. 그런데 이 편편해 보이는 창법 안에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통제력이 숨어 있습니다. 통제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순히 힘을 빼고 부드럽게 부른다는 것 이상의 물리적인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네.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중가요를 녹음할 때 엔지니어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발음이 바로 시옷이나 쌍시옷입니다. 아, 발음이요? 네, 이걸 전문용어로 지차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음들이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면 막 스 하고 공기가 마찰하는 주파수가 굉장히 날카롭게 귀를 찌르게 됩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아요. 조용한 발라드를 엄청 깊게 몰입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파차램이 귀를 확 긁고 지나가면 감정선이 와장창 깨지잖아요. 그렇죠. 확 깨죠. 보통은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걸로 그 날카로운 소리를 깎아내지 않나요? 네. 일반적인 앨범 작업에서는 후반에 기계적으로 그 주파수를 줄이는 방식을 택하거든요. 하지만 임영웅은 그걸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신체로 직접 믹싱해버립니다. 네, 기계가 아니라 신체로 믹싱을 한다고요? 네. 지처럼이 나오는 단어를 부를 때 자음이 입 밖으로 나오기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자신의 따뜻한 호흡을 먼저 뱉어내서 섞어 넣는 거죠. 그럼 혀의 위치나 숨을 내쉬는 타이밍을 본인이 직접 다 조절한다는 뜻인가요? 아주 정확합니다. 귀에 거슬릴 수 있는 날카로운 주파수를 자신의 부드러운 숨결로 푹신하게 감싸서 오히려 아주 매력적이고 포근한 질감으로 치환해버리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성대와 호흡만으로 실시간 오디오 믹싱을 해내는 고도의 테크닉이죠. 가창력이라는 명분 아래 목에 힘만 잔뜩 주고 폼을 잡던 가요계에 진정한 소리의 예술이 무엇인지 증명해낸 셈입니다. 와, 발음 하나가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는 찰나의 순간까지 호흡으로 다듬어낸다니 정말 경이롭네요. 저는 이런 물리적인 통제력이 그의 감정 표현 방식이랑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제가 영화에 빗대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슬픈 영화를 볼 때 스크린 속 주인공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목 놓아 엉엉 우열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가끔은 그런 장면을 보면 약간 주인공이 혼자 너무 슬퍼해서 내가 같이 슬퍼할 틈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가수가 감정을 일방적으로 막 폭발시켜버리면 관객은 오히려 감정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게 되죠. 말씀하신 대로 감정이 들어갈 여백이 사라지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주인공이 입술을 꽉 깨물고 그 슬픔을 꾹꾹 억누르면서 덤덤하게 허공을 응시할 때 그때 지켜보는 관객들의 억장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아, 정말 훌륭한 비유네요.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을 때 제가 받는 느낌이 정확히 그 지점이거든요. 네, 음악평론가들이 분석하는 최고의 매력 포인트로 바로 그 미친 절제미입니다. 그는 가장 슬프고 감정이 터져나와야 할 후렴구에서조차 억지로 울부짖지 않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더 담담하죠. 네, 오히려 숨을 죽이고 밖으로 쏟아낼 감정을 속으로 꾹꾹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수가 슬픔을 참아내니까 그 비워진 감정의 공간에 우리 관객들이 각자의 팍팍한 삶이나 슬픔 기억을 투영하게 되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막 강요하지 않는데도 듣다 보면 펑펑 대성통곡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여백을 다루는 능력 덕분에 그는 트로트란 하나의 장르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발라드에서는 깊은 절제로 가슴을 울리고 또 런던보이 같은 곡에서는 발성의 질감을 완전히 바꿔서 트렌디한 팝보컬로 변신하잖아요. 맞아요. 곡마다 목소리가 다 달라요. 심지어 힙합 리듬까지 아주 유연하게 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계는 임영웅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독립된 장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보컬리스트로서의 역량에 정말 압도당하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완벽한 예술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남이 써준 훌륭한 곡을 잘 부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싱어송라이터로서의 행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 엄청난 감정의 통제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직접 음악으로 빚어내는 아티스트로 진화했잖아요. 네, 그 진화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입니다. 아무리 곡 해석력이 뛰어나다 해도 타인이 쓴 가사로는 아티스트 본인의 내밀한 철학을 100% 담아내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쵸. 스스로 곡을 쓴다는 건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대중 앞에 꺼내놓겠다는 엄청난 용기입니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그의 자작곡은 총 5곡에 달하거든요. 아, 런던보이랑 모래알갱이, 온기 같은 곡들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런던보이의 탄생 비하인드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술적 영감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약간 교과서 같은 일하더라고요. 아, 비 오던 날의 그 일화 말씀이시죠? 네네,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리던 날에 지인들이랑 카페에 앉아 있다가 불현듯 런던에서 겪었던 감상이 떠올랐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 오니까 런던 생각나네 하고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끝날 일이죠. 그런데 그는 그 순간의 감정을 그냥 흩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행동으로 옮긴 거잖아요. 네, 일상에 스며든 영감을 포착하자마자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가사를 써 내려갔고 작업실로 향해서 단 1시간 만에 가사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와, 1시간 만에요? 그 찰나의 영감을 바로 예술로 활자화시켰다는 게 진짜 대단해요. 창작의 불꽃이 튀었을 때 그걸 어떻게 살려내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는 그 즐거운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작곡가와 기타리스트를 바로 스튜디오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아주 속전속결로 멜로디를 붙여서 곡을 완성했습니다. 와, 머리로 막 복잡하게 계산해서 쥐어짜낸 음악이 아니라 정말 살아 숨쉬는 유쾌한 에너지가 듬뿍 담긴 곡이네요. 네, 그래서 듣는 사람도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느끼게 되는 거죠. 반면에 또 모래알갱이를 보면 노래 결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이 곡은 수많은 분들에게 묵직하고 따뜻한 위로를 주는 완전 명곡인데 여기에는 어떤 영감이 작용했나요? 모리알갱이는 그가 미국 산타모니카 해변을 걷다가 탄생한 곡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바다, 그리고 그 곁에 머무는 작고 무수한 모래사장의 풍경. 아, 풍경이 막 상상이 되네요. 거기에 그가 평소 아주 즐겨 읽던 나태주 시인의 따뜻한 식구들에서 받은 문학적 영감이 절묘하게 섞여 들어간 거죠. 일상의 풍경을 막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서 자신만의 서정적인 필터로 걸러낸 거네요. 그리고 대중한테 여기 이 모래알갱이처럼 작은 제가 당신의 쉴 곳이 되어드릴게요 라는 감동적인 메시지로 내어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감수성의 깊이가 남다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미국 대학 교수의 극찬 말입니다. 아,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자작곡인 온기에는 대체 어떤 어마어마한 디테일이 숨어 있길래 미국 학자들까지 나서서 그렇게 분석을 한 걸까요? 드디어 오늘 논의의 핵심에 도달했군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임영웅의 그 정교한 보컬 테크닉,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감성이 그야말로 최고조로 폭발한 단 하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와, 어딘가요, 거기가? 바로 자작곡 온기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솔직히 고백을 하나 하자면요. 네, 어떤 고백이죠?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몰아칠 줄 알았거든요. 아, 충분히 그렇게 예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들어도 곡이 다 끝날 때까지 그런 폭발하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혹시 제가 뭘 놓친 건가요? 아닙니다. 제대로 들으셨어요. 무언가 빵 터져야 한다는 그 기대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흔한 음악적 편견이거든요. 아, 편견이요? 네, 미국 샌디에고 주립대학교에서 작곡과 음악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김택수 교수가 이 곡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했는데요. 그가 제발 놓치지 말고 들어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한 하이라이트는 화려한 후렴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디였나요? 노래가 다 끝나갈 무렵에 모든 악기가 싹 빠진 직후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악기가 빠진 직후라면 노래가 끝나는 그 찰나요? 네, 보통 노래가 끝날 땐 악기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되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작곡가들은 곡을 마무리할 때 리타르단도, 즉 박자를 서서히 느리게 느려서 끝나는 느낌을 주거나 현악기 소리를 키워서 보컬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네네, 그게 익숙한 방식이죠. 그런데 임영웅은 이 공식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는 노래 마지막 글자까지 정확한 템포를 아주 칼같이 유지합니다. 템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음향적으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템포를 늦추지 않으면 듣는 사람의 뇌는 여전히 리듬의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거든요. 노래가 끝날 거라는 청각적인 예고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하,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상태에서 갑자기 곁을 감싸고 있던 피아노와 기타, 스트링 소리를 단번에 싹 빼버립니다. 어머, 그러면 엄청나게 적막한 공간에 목소리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되게 휑하거나 관객 입장에선 당황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는 그 갑작스러운 정막의 진공 상태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모든 가사를 다 부른 후에 마이크가 가워지기 직전 아주 미세하고 의도적으로 하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와, 숨을 들이마신다고요? 네, 그 맨 마지막 1초의 들숨. 교수는 바로 이 숨소리에 완벽하게 매료된 겁니다. 와, 아니 보통 녹음실에서는 노래가 끝나면 숨소리가 안 들어가게 엔지니어들이 트랙을 자르거나 바로 마이크를 끄잖아요. 네, 보통은 다 잘라내죠. 그런데
그 숨소리를 고스란히 살려뒀다는 건 그게 단순한 생물학적 호흡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악기 소리가 모두 사라진 그 거대한 여백 속에서 가수의 들숨은 단순한 호흡작용을 넘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리듬이자 음악적 노트, 즉 음표로 승화되는 겁니다. 아, 하나의 음표라는 표현이 진짜 멋지네요. 노래가 끝났다고 감정을 차갑게 딱 끊어내는 게 아니라 가수가 자신의 살아있는 호흡을 끝까지 그 공간에 남겨두는 거죠. 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래가 끝난 후에도 가수가 여전히 내 곁에 머물고 있다. 이런 위안을 받겠어요. 그야말로 곡의 제목인 온기를 귀가 아니라 막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장치군요. 그렇습니다. 고음이나 화려한 기교로 청각을 자극해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려는 얄팍한 방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주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 조각하듯이 다듬어서 상처받고 외로운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려는 지독하게 아름다운 배려인 거죠. 와, 지독하게 아름다운 배려. 네. 작곡가들이 이 디테일을 두고 숨소리마저 감정의 도구로 쓰는 마에스트로의 경지다 라며 혀를 내두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들으면 들을수록 막 닭살이 돋네요. 그 1초의 숨소리가 왜 그토록 위대한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생각이시죠? 아무리 무대 위에서 아티스트가 1초의 호흡까지 통제하는 그런 완벽한 예술을 빚어낸다 한들 그 무대 아래에 있는 관객이 그 디테일을 알아채지 못하고 막 소음을 낸다면 그 예술은 결국 반쪽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아, 예술의 본질을 관통하는 정말 훌륭한 시각입니다. 네. 예술이라는 건 결국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관객과 만나는 순간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임영웅의 보컬 테크닉만큼이나 경이로운 또 하나의 위대한 문화적 혁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적 혁명이요? 사실 제가 아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10만 명 관객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기억납니다. 솔직히 10만 명이라는 인원이 한 자리에 모이면 사람들이 그저 가만히 숨만 쉬고 옷자락만 스쳐도 엄청난 백색 소음이 발생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10만 명의 움직임 자체만으로도 소음이 엄청나죠. 네. 게다가 일반적인 대형 콘서트장에서는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막 팬들이 자기 가수의 이름을 연호하거나 박자에 맞춰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응원법을 외치느라 노래의 섬세한 결이 다 묻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함성이 커야 공연이 대성공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한국 공연 문화에서는 그 귀를 찌르는 함성이 곧 팬덤의 화력이고 가수의 위상을 증명하는 척도로 여겨져 왔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 아티스트의 콘서트에서는 그 공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무대 위에서 그가 감정을 꾹꾹 눌러담아 잔잔한 발라드를 시작하는 순간 그 거대한 스타디움 전체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지죽은 듯 고요해집니다. 와, 기침 소리 하나 부스럭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죠? 진짜 10만 명이 스스로한테 음소거 버튼을 눌렀다는 거네요? 네, 오직 무대 위 가수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우리가 방금 깊게 이야기했던 그 조심스러운 숨소리 하나조차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수가 자신의 호흡을 통제하며 예술을 빚어낼 때 객석의 관객들 역시 그 위대한 예술을 단 1초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최상의 관람 매너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현상이 너무나도 뭉클하고 감동적이에요. 팬들이 가수를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면서 막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한 명의 고결한 예술가로서 아주 깊이 존중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아티스트가 다정하고 섬세한 위로를 던지면 관객은 침묵이라는 가장 거대하고 우아한 그릇을 내밀어서 그 위로를 온전히 받아내는 거네요. 우아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정말 완벽하네요. 음악 평론가들과 공연계 스태프들이 이 광경을 보고 진짜 기립박수를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와, 스태프들까지도요? 네, 상술과 소음이 판치는 이 대한민국 공연계에 진짜 예술을 감상하는 품격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냈으니까요. 이건 한 명의 가수가 가진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 아티스트의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호흡을 맞추는 성숙한 팬덤이 함께 이뤄낸 위대한 문화적 혁명인 거죠. 이 엄청난 서사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니까 가슴 벅찬 자부심과 함께 정말 깊은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음악에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누군가보다 더 높은 음을 내서도 조명이 더 화려해서도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상처받고 굳어진 우리의 고단한 마음을 한치의 강요도 없이 아주 따뜻하게 쓰다듬어주는
그 미세한 1초의 숨소리, 네. 그리고 그 섬세한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주는 여러분의 우아한 침묵. 네.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비로소 완성된 기적 같은 위로가 우리를 이토록 뭉클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미 있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제안이시죠?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임영웅님의 노래, 특히 온기를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평소처럼 아름다운 멜로디나 가사에 뜻을 의미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번에는 노래가 다 끝나갈 무렵 악기가 모두 사라진 그 빈 공간, 오직 가수의 목소리만 남은 그 마지막 1초의 숨소리에만 온전히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정말 훌륭하고 멋진 제안입니다. 고도의 기술과 깊은 철학으로 깎아낸 그 미세한 호흡이 오늘 하루도 묵묵히 간뎌낸 여러분의 삶에 과연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지 눈을 감고 각자만의 대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주 작은 숨결 속에 담긴 진심을 발견하시는 순간 아티스트와 함께 호흡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우아하고 행복한 관객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벅차오르는 자부심을 언제나 응원하면서 오늘 영웅스쿨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행하세요.